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장항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침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플 때 우리가 감별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크게 바이러스와 세균 중에서도 연쇄상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소위 말해 스트랩 트롯 그것을 감별하는 센터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이러스성 인후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병이 많이 오진이 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바이러스 중에서 앱스틴 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EBV라고 그러거든요. 앱스틴 바 바이러스에 의한 바로 이걸 한국말로 감염성 단핵구증이다. 영어로 하면은 infectious mononucleosis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이 병을 제가 왜 꼽았냐? 이 병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후염 그때 삼출성 인후염 그 사진 보여드렸죠. 자, 이게 바로 그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바로 그 삼출성 그 인후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얀 게 보이죠. 여기 막 고름 같은 게.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환자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어때요? 거의 똑같지 않아요? 목구멍을 봤는데 편도선이 이렇게 부어 있고 이게 하얀 삼출액이 있어.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그냥 스트랩일 거야. 화농성 연쇄구균이야 하고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가 항생제를 먹고 일주일 내에 아마 온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선생님이 주장 약 먹고 지금 내가 온몸에 그냥 꽃이 폈는데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미치겠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백혈병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앱스타인바 EBV 바이러스에 의한 그 전염성 단핵구증 그거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연쇄상 구균으로 오인을 해서 이게 연쇄상 구균이죠. 그래서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아까 피부에 그런 그 항생제 먹고 나서 그런 꽃이 핀다 이거죠. 굉장히 가렵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중요법으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과연 흔한 것이냐? 이 병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걸려요. 가장 흔한 연령이요. 15세에서 24세 사이거든요. 일명 키스병이다. 이제 그 사람의 타액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티네이지들이 이제 뽀뽀하고 나서 이거 많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일명 이제 키스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타액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부분의 성인들, 40대 이후 성인들은요, 거의 99.99% 다 이 바이러스 갖고 있습니다. 모르죠. 언제 걸렸는지. 아무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감염성 단핵구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 증상이 바로 목이 아프고 아까 목구멍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바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삼출성 인후염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한 그 스트랩트롯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구멍만 보고선 항생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진을 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왔을 때 감염성 단핵구증을 꼭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이 병이요. 이 목구멍만 아픈 게 아니고요. 그 증세를 잘 보면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을 제가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병에 걸리면은 목구멍만 아픈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땀이 많이 나. 나이 스웨트이라고 그러죠. 밤에 그냥 땀이 그냥 흠뻑 젖는다 그래요. 보통 스트랩트롯 같은 경우는 밤에 그렇게 땀이 안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제 징후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 아데노패티 임파선이 부어 있어야 돼. 거의 100%예요. 만약에 전염성 단핵구증에 걸렸는데 이런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안 부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한 절반에서 스플레노메갈리 비장 비대증이 와요. 비장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왼쪽 상복부에 있거든요. 갑자기 거기에 무슨 돌덩이가 들어간 것 같이 목구멍이 아프고 막 열이 나면서 갑자기 왼쪽 막 상복부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전염성 단핵구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막 땀이 난다. 그리고 목구멍을 보니까는 프레쉬로 목구멍을 보니까 목구멍이 이렇게 돼 있다. 예. 인펙셔스 모노, 즉 전염성 단핵구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명 키스병, 사람의 그 타액에 들어있고 40세 이후 성인들은 거의 다 걸려 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 그 임파세포에 B세포에 숨어 있는데 아주 재수가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 임파선 암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요. T셀, B셀 림포마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 암에 걸리냐? 그건 또 제가 다음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고약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특징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임파구 있잖아요.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임파구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신종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임파구가 감소하죠.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임파구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B세포를 공격하니까 T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B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군인들의 숫자를 올린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라 그래서 이렇게 딱 현미경에서 보면은 이 세포질이 비교적 풍부한 굉장히 보기 드문 이런 임파구가 보인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임파구가 증가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삼출성 인후염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목 같은데 이제 임파선이 부어 있다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은 그런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뭐 20대 초반 청년이나 그러니까 15세에서 25세 사이고 임파선이 부어 있고 비장이 부어 있고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임파구 숫자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감염성 단핵구증이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펌하기 위해서는 무슨 검사를 하냐? 모노스팟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항체를 보는 검사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검사법이에요. 근데 이 검사법에서 만약에 파지티브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건 확증이 된 건데 가끔 이게 왜냐면 센시티비티가 좀 낮아가지고 실제로 이 병에 걸리는데 여기서 네거티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DC에서는 이 검사를 권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내과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그냥 진단은 모노스팟으로 한다 해도 맞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제 정밀하게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EBV 엔티바디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항체를 보는데 이 세 가지 항체에서 어떤 게 포지티브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걸린 병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걸린 병인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들을 40대 이후 성인들을 검사해 보게 되면 이 항체 세 개가 거의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꼭 나와야 돼. BCA는 뭐냐? Viral Capsid Antigen IgG. IgG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평생 가는 항체예요. 초기에 이제 병에 걸리면 IgM이라고 하는 항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IgG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IgM은 보통 한 달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IgG는 평생 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 피 검사를 해봐서 IgM도 포지티브고 IgG도 포지티브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현재 걸렸거나 최근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피 검사를 했는데 IgM은 네거티브고 IgG만 포지티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걸린 게 아니고 과거에 걸린 거구나. 이렇게 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 검사를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는 뭐냐면 eDNA IgG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만성, 그러니까 과거에 걸린 경우에만 나타나고 급성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항체 3개 검사해 보면은 이게 어디서 포지티브고 어디서 네거티브냐 이걸 보고선 우리가 급성이냐 아니면 과거에 걸린 거냐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감염성 단핵구증에 걸렸는데 이제 의사가 오진을 해서 항생제를 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몸에 래쉬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먹고 한 번도 이러한 반점이 그러니까 발진이 생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걸 먹고 감기인 줄 알고 항생제를 지어 먹었는데 이런 게 생겼다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바이러스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목시실린이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쓰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목구멍이 아프다는 게 단순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20대 초반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성인 남녀들이 목구멍이 아프고 목구멍에서 삼출성 그런 인후염이 보일 때에는 그것이 꼭 연쇄상 구균에 의한 소위 말해 스트랩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 infectious mononucleosis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감별을 피검사를 잘 하시고 필요하면 throat culture도 해서 불필요한 항생제의 남용을 피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몸에 그런 꽃이 피게 된다. 즉 발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구멍이 아플 때 대부분은요. 그냥 약 안 먹어도 납니다. 7일 이내에 없어져요. 그냥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고 소염제 그냥 한 2, 3일 쓰고 나면은 대부분 일주일 후에는 없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센터 크라이테리어에서 3점 이상인 경우는 의사가 컬처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삼출액을 취해서 랩에 보내면은 거기서 만약에 화농성 연쇄구균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준다.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선 약을 줘야지 그냥 목 아프면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문화의 하나인데 이 점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그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흔한 내과적인 증세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주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알러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알러지성 질환에 대해서 지금 5월달, 6월달 한참 알러지가 있을 때죠. 알러지에 의해서 또 목구멍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십시오.